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S&P 500 지수 5,000 볼 뻔했죠. 예, 오늘 밤에는 장중에 돌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세가 대단합니다. 뭐 5천이 무슨 의미냐라는 그런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5천 돌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뉴욕 증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또 장 마감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도 많이 엇갈렸는데요. 뭐 연준 당국자들 발언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실적 시즌에 실적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예, 실적이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누르고 눌러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을 내일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하루 더 일찍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또 오늘 영어 테스트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유용한 영어 문장 표현 하나 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 그린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기분 좋으십니까? 오늘도 상쾌하게 출발해 봅시다 하면서 다 같이 달려 하시는 김현정님. 오늘 조금 추워요. 달리셔야 돼요. 네, 밖에 좀 추우니까 달리셔야 합니다. 자, S&P 500 그래서 얼마에 마감이 됐나 봤더니 4,995.0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8% 넘는 강세가 나타났고요. 40포인트 넘게 올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만 해도 5천 달 것 같죠? 이렇게만 해도. 예. 그리고 다우지수는 0.4% 오른 38,677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9% 넘게 오르면서 장중 상승폭은 1% 넘게도 올랐지만 막판에 살짝 좀 줄었습니다. 15,75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 지수는 장중 상승해서 소폭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조금씩 더 그 상승폭을 늘리고 있죠. 1% 넘게 올랐고요. 배럴당 WTI 기준으로 74달러 선을 넘어섰고 지금 국제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1을 재돌파를 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죠. 예, 국제금리가 돌파를 하던 4.1 위로 올라가던 시장은 나 몰라라 내 갈 길을 간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도 예, 시장은 실적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부터 알려드릴까요? 맵을 한번 일단 쭉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맵을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테크 종목들 일단 다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할 것 없이 모두 올랐고요. 애플의 상승폭이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M7 종목들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올랐고요. 메타의 주가가 무려 3% 넘는 강세 469달러 선,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2.75%, 브로드컴 2.8%, AMD가 1.8% 올랐고요.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일부 한두 개 정도만 빼놓고는 모두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1% 넘게 올랐는데요. 일단 여러분 테슬라 더 사셨나요? 기사를 보니까 연초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25% 넘게 하락하자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싼 값에 테슬라를 사자라는 그 매수세로 7천억 가까이 테슬라를 신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샀고요. 3위가 그 테슬라의 롱으로 해서 2배짜리 또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 요것도 꽤 많이 매수를 하셨고요. 또 1.5배짜리 레버리지,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한 그런 종목들, ETF들을 꽤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이 매수가 좋은 결과로 이뤄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다시 한번 맵을 보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 마감하고 나서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디즈니는 장중에는 0.5%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장 마감한 후에 엄청나게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제가 먼저 전달해 드려야 될 게 그 스냅 관련한 얘기죠. 그리고 포드도 급등을 한 거고요. 포드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장중에는 보겠습니다. 6% 넘게 올랐습니다. 포드가 실적도 좋았고요. 향후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올려잡았고 그리고 그 소형 전기차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 테슬라의 모델 2를 겨냥한 그런 소형 전기차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특별 배당을 또 실시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본장에서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본장에서도 6% 넘는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특별배당 지금 맞네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보자면 스냅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스냅이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나? 이제 어제도 저희가 실적 발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광고 매출이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광고가 이제 매출이 1년 전보다 5% 수준도 늘지 않았고요. 지금 증가의 폭이 13억 달러에서 13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쳐서 예상치가 13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를 또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1인당 평균 광고 매출도 역시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3.33달러였는데 3.29달러로 기록을 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근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계속해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무려 주가가 30%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버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근데 주가는 본장에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지금 연간 창립이 돼서 연간 흑자를 처음으로 달성을 했어요. 이제 영업이익으로는 200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달성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뭔가 에너지가 좀 생각보다는 없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지난 4분기 99억 4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66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었던 매출이 97억 6천만 달러였는데 이보다 더 높은 99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요. EPS도 0.16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0.66달러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차량 공유 부분의 매출이 34% 급증을 했고요. 음식 배달 부분은 6%, 택배는 17% 감소를 반면했다라고 합니다. 또 분기 전망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힘이 없었을까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다 디즈니 앞서서 이제 본장에서는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디즈니의 주가 한번 볼까요?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7.7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36억 4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소폭 미스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 235억 5천만 달러로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는 99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1.22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직접 판매 소비자 쪽에 있어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 사업부가 이번 분기 1억 3,8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이 나타났고요. ESPN 플러스 실적을 포함한 모든 스트리밍 사업의 손실이 전년 동기 10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1,600만 달러로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그 핵심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인상으로 전분기보다 가입자 수는 130만 명이 줄었는데 구독료를 인상을 하면서 사용자당 평균 매출은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함께 발표된 내용이 ESPN과 폭스 어저께 저희가 전달을 드렸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함께 올해 말에 새로운 스포츠 스트리밍 벤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전달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달된 내용은 게임 관련한
이런 콘텐츠를 개발을 하겠다. 이제 에픽 게임즈의 지분을 15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상승이고요. 암 실적도 지금 발표가 됐네요. 3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암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한번 볼까요? 암 주가는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가 좋으면 그렇고 말고 상승을 하겠죠. 네, 본장에서도 5% 넘게 올랐는데요. 저의 리액션이 너무 컸죠. 왜냐면요, 지금 25% 가까이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96달러. 뉴욕 증시가 참 이렇게 시원합니다. 내용 잠깐 전달해 드릴게요. 매출은 7억 6,10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8억 2,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 EPS는 예상이 25센트였는데 29센트. 그리고 향후의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와, 지금 내용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제가 지금 기사를 좀 스캔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쓱 얘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이따가 이원수 대표님과 얘기할 때 제가 덧붙여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이 많은 기사, 심지어 영어를 스캔하고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칩 설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골자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겠고, 와,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더불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호조 그리고 올해 전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 요 기업의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 매출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장 마감하고 나서도 좀 좋은 실적들 일단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실적이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가요?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또 다양한 소식들 또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전달해 주실 예정인데요. 잠시 이어지는 힘차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들떠 있나요? 시장이 뜨니까 마음도 들뜨고요. 오늘 또 긴 연휴를 앞둔 마지막이라는 날이니까 여러분도 조금 그러시지 않아요? 이제 회사 가는 발걸음이 좀 가볍고 오랫동안 쉰다 이런 기대감 좀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난번 메타 때는 3초간 할 말을 잃었나요? 말을 못했군요. 그때는 턱이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입이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었던. 대단하죠. 참 부럽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기업들이 막 이렇게 급등이 두 자릿수 급등하는 거 보면 우리 삼성전자도 한번 상한가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물론 무시무시하게 하락을 하긴 하지만 상승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들 뭐 두 자릿수 때 상승하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방송하는데 메타가 네. 미국 시장 끝난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한 25% 애프터마켓에서 올라서 우리 여행커 그때 입을 못 다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였는데 뭐 ARM은 그거보다는 뭐 10배,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뭐 여기도 크죠.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 원 거의 되니까. 그쵸. 여기도 좋은 실적을 내서 미국 뭐 ARM은 이제 뭐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있는 데 있지만 세계의 좋은 회사들이 다 미국 월가 자본시장으로 NYSE, 나스닥으로 몰리는데 왜냐하면 미국 가서 이제 다 경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끝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만의 TSMC도 미국을 간 지 26년이 됐는데 한국 기업도 월가로 달려가자. 우리 제품만 세계적인 경쟁을 하지 말고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다 우리 미국 가서 네. 금융도 경쟁을 하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게 좀 그거 저 절차 밟는데 2달 걸립니다. 두 제가 달밖에 안 미국 걸려요? 증권사 IB 헤드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의지만 있으면 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달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뭐 2달이면은 눈 깜빡하고 뜨면은
다 되는데 바삐바삐 좀 움직여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업의 기상을 좀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의 이제 네. 영어 시험은 그 되게 화제가 된 그 헤르메스의 아시아 대표인 조나선 파인스. 제가 어제 네. 이분하고 직접 통화했어요. 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아주 그 되게 국내에도 보도가 됐던 리포트 제목이 Enough is Enough. Enough is 네, enough. 그게 이제 질문이고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4분기 실적들이 지금 한 70% 정도 발표했는데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올해 그 전체 12개월 오를 거가 지금 벌써 2달 반 사이에 오른 것 같은데 네. 밸류에이션 한번 점검해보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된 게 결국 M7이 다시 주도를 합니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M7이 계속 아웃퍼폼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골드만삭스가 재미있는 리서치를 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그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입장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네. 그림 중에 하나가 MSCI Quality Index.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초우량 기업의 그 집합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7등에 외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톱10에 TSMC가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 한국 기업이 더 좋은데 제품은 더 잘 만드니 못 들어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거버넌스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이사회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네. 우리 EPS 뭐 포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 배당을 하고 네. EPS가 뭐 디즈니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다. 그 적자가 스트리밍이 좀 적었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그 시가총액 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성장성, 장기적인 성장성 플러스 이 기업이 거버넌스가 좋은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장성이나 기업의 실력, 돈을 버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거버넌스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신뢰를 주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아직 개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경영진을 감시하고 또 격려 코칭하는 이사회 이제 그 얘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돌아온 매주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함께 만나뵙는 주간 영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우리 여도운 앵커한테 미리 질문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오픈북이잖아요. 거의. 예. 그렇게 안 하면 전 대답 못 할걸요. 여러분 뜻 아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엔비디아 예. 황젠스님께서 enough is enough 테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고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에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용히 얘기하시겠죠. enough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다 이제 말 안 들으면 머리에 이제 스팀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기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 할 때 그런 뜻이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네. enough is enough. 이게 이제 그 헤르메스의 아시아 대표가 그 3월 우리 주총을 앞두고 이 그 기업이 이러이러한 그 상황을 그 극복을 못하는 회사들의 이사 선임은 네. 다 우리가 반대를 할 것이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PBR이 1배 미만이 3년 이상 지속된 회사, 특수관계자 거래를 자본 거래를 소수 일반 주주한테 불리하게 하는 회사.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계속 지속이 돼 왔고 개선의 요구가 많았죠. 국민연금도 이런 지적을 하지만 개선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됐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enough is enough.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 그 생활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되게 그러게요. 강한 표현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네, 뭐 이런 말입니다. 네. 아이들에게도 영어 가르칠 때 이런 뭔가 이렇게 딱 직관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써먹으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써먹으셔야 머리에 또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점검을 해볼 텐데 지금 한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 50% 이상이 실적을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근데 보통
지난 분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막 이렇게 넘었었는데. 미국 기업들이 그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좀 교묘하게 꾀를 네. 좀 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음. 근데 하여간 그 시장의 기대치 그다음에 회사가 약속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하는 게 미국 기업의 목표고 평상시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한 60-70% 회사가 높은 실적을 발표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일반적인 그 기준 벤치마크가 되는 거고 이제 4분기 실적도 이건 이제 펀드 스트랩 우리가 잘 아는 재미교포 톰 리가 공동 대표인 회사 데이터인데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그 55% 회사가 발표를 했고 S&P 500개 회사 중에 80%가 예상을 초과했다. 그리고 이제 EPS가 초과한 회사들의 그 초과 그 분이 얼마만큼 몇 프로 초과했냐 하면 7%. 그러니까 상당히 많으니까 100을 기대를 했으면 이제 107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20% 정도 회사가 미스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그 미스한 회사들은 4%를 언더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초과한 회사도 8대 20. 그러니까 4대 1로 높고 그다음에 그 아웃퍼폼 한 회사들의 그 정도가 미스한 회사보다 훨씬 크니까 그래서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어서 4분기에 약간의 감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여기 네. 이제 그 파란 박스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친 거 보면 그 퍼센티지 체인지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한 1% 증가하는 그래서 3분기에는 진짜 감익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결국 기업들이 실적이 그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분기도 다시 그런 양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을 붙잡아 주는 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없어도 결국 펀드멘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전 업종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실 일부 섹터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인 것 같아요. 전 업종에 걸쳐서 실적이 괜찮다. 빅테크, 일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다 고루고루 괜찮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크게 위에 세 가지 분류, 경기 관련주, 시클리컬, 니어 시클리컬. 뭐 이만큼 그 경기 관련에 연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시클리컬에 가까운 거. 그다음에 방어주. 여기 보면 다 골고루 거의 80% 육박하게 이제 파란 박스를 보시면 되고 IT에서부터 경기 관련 임의 소비재 뭐 인더스트리얼 쭉 해서 밑에 유틸리티까지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데는 55%. 여기도 뭐 비트를 많이 했지만 좀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뭐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데가 조금 뭐 73%는 낮지만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골고루 지금 실적이 호조를 보여서 물론 M7이 다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상당히 건전한 모습을 보이는 결국 뭐 실적이 가장 그 주가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그 튼튼한 그 이제 뭐 체력이 되는 그쵸.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좋고 하자 지수가 올랐고 그래서 5천 가까이 가 있는 S&P 500은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실제 뭐 M7도 그렇고 이제 오늘 테슬라가 좀 오르긴 했지만 테슬라는 이제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 퍼가 뭐 한 50배 아니면 넘는 수준. 근데 테슬라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까 찾아봤더니 공매도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3.4%였는데 한 2주 전에 지금은 3% 미만으로 내려와서 주가가 내려오니까 공매도를 커버하는. 그래서 이제 공매도라는 게 이렇게 또 그 우리 정부 당국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 그 시장을 끌어내리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면 그 다시 이걸 또 환매수를 해주니까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요. 그 골드만삭스 뉴욕 리포트인데 여기 이제 그 빨간 박스는 골드만삭스의 전략팀이 톱다운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오른쪽에 그 파란 박스는 그 월가 있는 모든 애널리스트 수치를 컨센서스를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은 금년 내년에 각각 한 5%의 EPS 성장률.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 전체의 평균은 금년에 9% 성장 이익이 내년에 13% 성장. 그러니까 가속화되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 그래서 이제 지금
S&P가 5천에 거의 뭐 왔죠. 뭐 5천 기준으로 하면 그 12개월 선행 퍼가, 그러니까 앞으로 4분기 동안 예상이 되는 기업 이익을 그 기준으로 이제 퍼를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나누기 12개월 예상 그 이익을 하면 퍼가 21배요. 상당히 높아서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그 버블이라 그다음에 이게 뭐 투기적이다 그렇게 주장할 근거도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다음 저는 차트를 미리 보고 있었는데 그 M7과 그 M7은 뺀 나머지 S&P 500과의 그 괴리율 이건 굉장히 좀 큰데요. 제가 한 2달 전에도 네. 이제 그 다른 자료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먼삭스 뉴욕 그 전략가 그분이 주보를 냅니다. 네. 이제 거기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위에 이게 이제 그 퍼의 그 장기적인 차트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M7이 위에 하늘색. 그래서 이제 2021년 요럴 때는 이제 버블이 좀 심했던 거죠. 퍼가 한 35배, 40배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가 S&P 전체의 그 퍼 그러니까 이제 지금 M7은 30배,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지수는 20배. 그 다음에 M7을 뺀 나머지 493종목은 퍼가 18배.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한 40%에서 지금 50%가 오히려 좀 넘었어요. 오히려 확대가 되는. 왜냐하면 M7 주가가 더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지속이 될 건가?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과 반대로 나머지 종목들이 결국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M7이 워낙 압도적으로 질적인 면이나 성장성 측면에 있어서 우월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팩트 때문에 더 이상 안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마진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미 M7은 순이익률,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내고 나서 순이익률이 20%인데 골만삭스 분석에 의하면 이게 내년에 22%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성장도 더 많이 하지만 수익성이 확대가 네. 돼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93종목은 이제 순수 경기 관련 종목이나 뭐 은행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헬스케어 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도 이제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이익이 지금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되는 국면이니까. 근데 9.6%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게 내년에 10.6%. 그러니까 회복의 정도는 조금 더딘 M7보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 성장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진도 M7이 이미 압도적으로 2배 이상 우월한데 더 마진의 격차가 벌어지고 매출 증가율이 물론 이제 여기 그 향후 3년 동안 그 2024, 5, 6 3년 동안 이제 매출 증가율의 평균 단순 평균인데 물론 엔비디아가 제일 높겠죠. 31%, 그다음 애플이 6%.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10에서 20% 사이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서 M7의 매출 증가율의 평균은 12%. 나머지 493종목은 3%. 그래서 두 개를 가중치로 하면 시장 전체는 5%. 왜냐하면 미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한 4, 5% 성장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은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그 격차가 있으니까 M7이 뭐 최소한 시장은 따라갈 거라고 보고 아니면 저는 더 아웃퍼폼 할 거라고 계속 봅니다. 좋은 사람 갖고 있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밸런스 시 재무 상태표도 뛰어나니까.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뭐 성장하는 기업들이다라고 M7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 기업은 워낙에 탄탄했던 업력이 있었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순수 이 마진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 정말 부러운 그런 마진율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뭐 이런 기업들이 요즘 설비 투자를 메타가 좀 제일 규모가 작아도 한 1년에 50조 원 하거든요. 네. 3, 40조 원 R&D 하고 그렇게 거액의 인건비를 주고 나서도 순이익률이 20%. 그러니까 뭐 회사에 따라서 뭐 메타 같은데 순이익률이 한 30%가 넘죠. 그러니까 네. 뭐 대단하고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아닌가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월요일이었나요? 제가 날짜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던 요일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조금 예, 관심을 맞습니다. 가져주십시오. 네, 월요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에 우리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던 그 사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던 분도 혹시 있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주요했던 건 저는 그 분석 내용이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뭐 다른 분석의 사실 그 중간값보다는 저는 결과값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이 지금처럼 이제 뭐 테마나 이런 수급 단기적으로 유입되는 거 말고 기업들이 그리고 이사회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한국 얘기를 하자 그런 건 아닌데 일본, 한국, 미국을 같이 비교해서 그 왜 차이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어제도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가 또 일본한테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질 수 없죠. 외국 사람들도 한일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 일본마저 이렇게 거버넌스 개혁을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을까? 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 절대로 안 변해. 그렇게 보는 사람도 그런 있습니다. 이야기도 그래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국제 투자가 한 500명하고 콜을 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관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나서 이따 9시에 있는데 그 일본은 큰 변화가 10년 이상 꾸준히 그 노력을 해왔고 관료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했어요. 세제적인 10년 부분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토양이 되게 이제 됐고 가속화된 게 지난 1, 2년 사이고 이 걸출한 그 경영인 출신의 그 야마지상이라는 일본은 상을 붙이죠. 그 노무라 사장 출신인데 그 사람이 거래소 이사장을 하면서 기업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것은 5가지 메시지인데 미국 기업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제가 코스코 예를 끝에 들겠지만 네. 대만 기업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기업이 안 하고 있다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은 또 하라 그러면 받아 적고 열심히 합니다. 항상. 네. 한국 기업은 지금 절대로 안 하고 있는데 요거 몇 가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가 뭐 50% 100%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니까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 나눠라. 두 번째는 한국 기업도 그렇죠. 우리나라 경영진 뭐 진짜 세계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제품 팔아서. 근데 그 모든 것은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의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재무상태표가 방만하게 경영이 되면 노는 자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금을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을 일본 기업들이 태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자본 비용 주가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어떻게 하냐 하면 경영진은 자기가 뭐의 문제인 거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이사회가 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대책을 발표를 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단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가 배당은 단기적이 배당은 뭐 단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꼭 주주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것만 너무 이렇게 퍼주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 R&D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 많이 한 게 그 비핵심 자산을 많이 팔았어요.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노는 부동산 그다음에 대주주가 친구인 회사 자사주 수합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비핵심 자산 매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ROE 개선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공유를 해라. 그래서 이제 미국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는 투자한 대부분 기업은 이걸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TSMC는 이미 하고 있고 이제 일본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발표했던 자료에도 나오는데 MSCI 퀄리티 인덱스라고 전 세계 초우량 기업이라고 자기네가 정의하는 기업들에 갖고 지수를 만드는데 이게 5년, 10년, 30년 보면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해요. 진짜 좋은 기업들인데 거의 다 미국 기업인데 대만 기업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톱 10에. TSMC. 그러니까 대단하죠. 오늘도 주가가 5% 올랐는데 네. 삼성전자보다 TSMC가 꼭 뛰어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아니에요. 시총이 이제 800조 대 500조. 그 다음에 뭐 PBR 같은 건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거버넌스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는 진짜 주주를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글로벌한 이사회를 갖춰서 모범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타벅스 같은 데가 거버넌스가 요즘 비즈니스는 여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100불 미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프리미어 리그 수준의 그 컨슈머 회사인데 이사회를 갖췄어요. 프리미어 리그 수준.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모셔왔고 그 바쁜 분을 얼마나 삼고초려했겠어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중국 비즈니스가 중요하니까 알리바바의 중국 대표를 했던 여성분을 모셔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분을 전 세계에서 다 모셔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은 레고의 회장을 했던 그러니까 레고도 되게 대단한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 리더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뭔가 한 수 배우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TSM은 이제 뭐 상장돼 있잖아요. 그 미국에 우리 그 투자가분들도 서학개미 분도 많이 투자하는데 제가 어제 TSM의 미국 상장된 ADR이죠. 이것의 26년 주가 차트고 왼쪽은 오른쪽은 삼성전자 차트예요. 둘이 비슷합니다. 네. 근데 둘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 이 기간 동안 한 25년 되는 기간 동안 얼마일 것 같아요? 대략 연평균. 두 자리 숫자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12%? 오, 정확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TSM이 연 13%. 네. 근데 이제 배당을 주니까 배당 한 2, 3% 더하면 연 15에서 16%를 낸 거죠. 대단합니다. 이게 복리로 25년 동안. 그쵸. 미국에 상장된 네. TSM이 그렇고 삼성전자는 연 11%.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성장은 비슷한데 최근에 TSMC가 성장이 좀 더 높지만 밸류에이션이 여기 보는 것처럼 TSM은 PBR이 5.5배, 삼성은 1.2배, 3배인 가장 큰 이유는 TSM은 진짜 글로벌한 이사회를 구축을 했다. 10명 중에 사내이사 1명. 그다음에 이제 진정한 사회이사가 6명인데 엄청 대단한 분들을 모셔왔어요. 전 MIT 총장, MIT 대 총장, 전 브리티시 텔레콤, 한국으로 치면 SKT, KT 같은 데죠. 거기 회장. 그다음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전 CEO.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그 지도자들,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우리 코칭 좀 하고 전략을 좀 아이디어를 달라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훌륭한 분들이신데 다 한국계예요. 100%. 그래서 이제 그분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네. 그래서 TSM이 상장된 지 26년 됐어요. 1997년에 상장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정도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월가를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품만 우리가 경쟁할 필요 없이 금융에서도 월가에 가서 경쟁을 하자. 일본 기업들 이미 많이 가 있고 네. 심지어 TSM도 26년 전에 갔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모든 거버넌스나 모든 수준이 글로벌하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사회의 구성, 변화, 그리고 앞으로가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이 얘기는 깊은 이야기 때문에 길게 인터뷰를 해야 되지만 정말 짧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코를 예를 들어주실 예정인데 어떤 회사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정리할 그러니까 수 제가 뭐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ABC라는 거의 그 차이는 그 좋은 회사의 기준은 순이익률, 마진, 이익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총 자산이나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회사를 슬림하게 경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적은 자기 자본, 총 자산을 갖고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보다는 북어국으로 손님이 북적대는 데가 좋은 그 기업인데 네. 코스트코 뭐 금년에도 주가 엄청 올라서 시총이 삼성전자로 육박합니다. 이 리테일러가. 근데 네. 여기 보면 마진은 2%인데 ROE는 27%예요. 그것의 비결은 과도한 자본, 과도한 현금 안 갖고 있고 슬림하게 하면서 계속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변하면, 근데 대형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꼴째님이 일본에서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닉네임을 바꾸셔가지고 철들은 꼴째시라고 하는데 철이 드셨어요? 철 들면 늙는 건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요거 이제 지금 보니까 N화로 3,200N을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딱 커피 3잔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요걸로 끝나고 커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